깜짝 놀랄 정보입니다. 툭 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 알고 보니 한국 정부 입김 탓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투명성 보고서라는 게 나온 모양인데, 그걸 분석해보면 한국 정부가 무려 54,000개를 삭제 요청했고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이건 압도적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이 프랑스가 2등인 것 같은데, 이 도표상 2등인 것 같은데 프랑스 2등보다 10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5,475건 했는 모양인데 우리는 54,330건.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압도적이라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외국은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한국은 마구잡이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권 바뀌면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 안 놓치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문재인 정부의 이거는 여론에 불리한 거를 삭제 지시했다면 여론 조작이 되고요. 멀쩡한 걸 삭제 지시했다면 언론, 이건 자유가 날아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정권이 바뀌고 정의와 진실의 시대, 진실과 정의 시대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 규제를 해야 되는 영역조차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구글 투명성 보고서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오늘 제가 건드린다면은 이게 빨리 국회로 넘어가서 빨리 따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삭제하는 인터넷 컨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도표상으로 볼 때는 OECD 1위입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의 컨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는데 주요 G7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2397건이 총칭인 모인데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컨텐츠 항목으로 보면은 이 숫자는 더욱 폭증합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구글의 삭제를 요청한 컨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만 54,330건이었습니다. 미국의 9,482건, 일본의 1,070건, 독일의 1,941건, 영국의 829건, 프랑스의 5,475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 이건 말을 할 수 없.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입니다. 미국은 3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인구 대비할 때 일본은 2억이죠. 2억 몇천이죠. 인구 대비할 때 만약에 인구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면 10배 이상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니까. 주요 사례별로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과 이게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와, 5.18 건드리면은 영상 날아가네요. 이건 제가 이거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영상 하나 날아가면서 2개월간 정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단 한 개라도 취급합니까? 저는 가짜뉴스 한 개도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합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불의하고는 다릅니다. 이재명식으로 욕을 하자면 저보고 시켜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제가 좀 클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이 우파 운동권의 최초 선두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작성,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를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은요, 공직선거법을 할 때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러세요?
그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해야죠. 만약 이상했다면 판결이 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단해서 하는 겁니까? 선관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관위한테 언제 판사 권한 줬어요? 사법부 판단 얻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적멸님 감사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컨텐츠 삭제 요청이 도드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이거라고 월급 줍니까? 공무원들 이런 일을 지시한 사람도 문제고,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반드시 제가 체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아까 그 삭제 건수의 35% 정도는 구글에서 아예 안 받아들였습니다. 구글에서 볼 때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심하게 단속했다는 이야기죠. 구글에서 보고 100개 중에 35개는 구글 자체에서 이건 괜찮아 하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것 중에 65%만 삭제됐는데도 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뭐냐? 컨텐츠를 찾을 수 없다가 13,398건 컨텐츠가 없는데도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이거 사람 보고, 저 노란 딱지 붙는 거 뭐 기가 차거든요. 제가 돈 보고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돈 보고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푼 벌어가 그거라도 해야 쌀을 팔아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노란 딱지로 싹 막아버리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 같네요. 자, 이렇게 우파 유튜버들의 저 혼자 피해 입습니까? 우파 유튜버들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죠? 우파 유튜버들의 수익원을 차단함으로써 못하게 하는 겁니까? 자, 콘텐츠가 이미 삭제되었다가 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거 뭐 때문에 삭제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당한 게 820건 등 삭제되지 않은 일이 35%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뜻이 됩니다. 와, 드루킹 김경수 그 버릇을 끝까지 못 버리네요. 드루킹 김경수는 댓글 조작을 1억 건 가까이 하더니 이제는 영상 삭제로 또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부활하는 겁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컨텐츠 삭제 요청이 두드러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합니다. 왜 행정기관 이런 데 동원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차단하면은 이 정치 관련은 시사성이죠. 시사성은 사흘만 지나면 물 건너가죠. 그럼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죠. 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로 연간 45만 건, 일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됐는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이 공적 인물 누구예요? 누가 요청했어요? 업체 대표는 어느 업체가 이거 요청했어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도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 기능과 같은데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도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처럼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보다 국가를 통한 절차적 피해 구제 수단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 시스템 방해, 음란 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관적 판단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날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혐오 표현 등 유해 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털 등을 통한
자율 규제 영역인 데 반해서 한국은 행정적, 형별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 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너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전 세계 뭐 다른 나라에 10배씩 해보면 되겠습니까? 황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란 정보라는 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정보조차도 차단되고 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제가 URL을 딱 가져다 달아놨습니다. 이것도 삭제할까봐.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글 담당자나 이 행정관료 이거 가짜 뉴스 아니죠? 제가 URL 달아놨습니다. 이거 보고 또 날리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2개월간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개월간이나 이 영상을 못 올리게 됐을 때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입을 2개월 동안 묶어놔 보세요. 여기서 매일매일 열통이 올라옵니다. 화가 화딱지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을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드는 이 정부. 그러면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공표를 하세요. 아주. 드루킹 김경수에 들인 맛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정권 바뀌면 반드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